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죠. 제 이름은 박순덕, 올해 새밤 3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5년 전 그 가을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 김정호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하다가 혼자 남은 밥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죠. 남편이 즐겨보던 뉴스, 시간이 되면 괜히 TV를 켜놓고 그가 앉던 소파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했어요. 자식들이 걱정돼서 자주 연락을 했지만 각자 바쁜 생활이 있잖아요. 큰아들 경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늘 출장이 많았고 딸 미영이는 시댁일로 바빴죠. 가끔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라고 물어봐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 외로워서 죽겠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가끔 택배 아저씨가 오시면 괜히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요즘 날씨가 참 덥네요. 수고 많으세요. 같은 인사말이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녁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죠. 겨우 힘을 내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연락할 분 있으세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기엔 새벽이었고 이런 일로 괜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제 목소리가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밤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큰일이 났다면 어쩔 뻔했지. 혼자 아프고 혼자 죽어가는 게 이런 기분인가?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더군요. 하지만 그날의 무력감과 외로움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 내가 정말 혼자구나.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언젠가 정말 혼자 쓸쓸히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 부부를 마주쳤어요. 두 분이 함께 시장 가방을 들고 나오시는데 할머니가 길에서 비틀거리시니까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어 두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요. 시계죠. 급할 거 엄청 없잖아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러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배려와 관심도 그리워졌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아플 때 옆에서 걱정해주고
뭐라도 같이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설날에는 더욱 외로웠어요. 자식들이 와서 차례를 지내고 갔지만 그들도 할 일이 많아서 일찍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차례상을 치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죠. 여보,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남편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외롭다고 죽을 수는 없고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마침 동네 게시판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안내를 봤어요. 건강체조, 댄스 교실, 노래 교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나이 들어서 무슨 댄스야 했을 텐데 그때는 달랐어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처음 경로당에 갈 때는 정말 떨렸어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 고민했죠. 이 나이에 화장을 해야 하나?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연분홍 립스틱도 살짝 발라보고 오래된 향수도 뿌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거든요.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다들 밝은 표정으로 운동복을 입고 계셨죠. 처음엔 어색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 주셨어요. 새로 오셨나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분이 김말순 할머니였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고 사람들과 인사도 시켜주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댄스 교실에 참여했어요. 선생님은 4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기초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에 왠지 용기가 났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45년 전 남편과 결혼식 때 한번 춤춰본 게 전부였거든요. 발도 자꾸 꼬이고 박자도 안 맞고. 하지만 다른 할머니들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다들 웃으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면서 응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페어 댄스를 연습한다면서 파트너를 정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신 거예요. 할머니, 저와 함께 춤춰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한재우 할아버지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분이었는데 인사를 정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72살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분과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어때요? 제가 망설이면서 말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서툴러요. 함께 배우면 되죠. 그렇게 처음으로 그분과 손을 잡았는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기도 하고 댄스를 배우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한 할아버지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곳에 나오신다고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첫 댄스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남자분과 차를 마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라고 했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 할아버지는 옛날에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40년을 함께 사시다가 가남으로 떠나보내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살의미를 못 느꼈어요.
아내가 해주던 밥도 그립고 함께 보던 드라마도 그리워지고 혼자 TV를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과 너무 똑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고 혼자 먹으려니까 목이 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충 때우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정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댄스 교실에서 만나게 됐어요. 한 할아버지는 정말 신사분이셨어요. 제가 어려운 동작을 못 따라하면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마시게 됐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둘 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외롭다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된다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니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은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럼요. 45년간 해온 거류라고 대답했더니 저는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을 못 잊겠어요. 요즘은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혼자 먹는 식사가 맛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반찬은 해서 먹는데 남자분은 정말 힘드시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될까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요. 하시면서도 눈빛이 반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불고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전에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밥을 할 때 그 기분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정말 감동하셨어요. 와, 이게 다 저를 위해 하신 건가요? 몇 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상차림이에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어요. 맛있다, 맛있다 하시면서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남편한테 해주던 것처럼 김치도 올려드리고 밥도 덮어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때로는 제가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할아버지가 간단한 음식을 해오시기도 했죠. 혼자 먹던 식사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몸살이 나서 댄스 교실에 안 나오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으신가?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날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어제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한 할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쇠약해져 있더라고요.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나네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갈게요. 혼자 아프시면 안 되죠. 죽이며 한약재로 끓인 따뜻한 죽을 해서 가져갔어요. 한 할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예. 혼자 아픈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간병을 해드렸어요. 약 챙겨드리고 죽 끓여드리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도 올려드리고 마치 남편이 아플 때 했던 것처럼요. 한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갚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돌보는 게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야. 그분이 아프니까 제 마음도 아픈 거예요.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고 빨리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회복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혼자 아프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곁에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사랑일까요? 이른을 넘긴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싶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 경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들킨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경로당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 이렇게 둘러댔는데 경수가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상처받았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집에만 있으면 죽어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경수가 조금 놀라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걸까? 남편한테 죄송하고 자식들한테도 부끄럽고. 하지만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생각이 밤새도록 맴돌았어요. 다음 날 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좋긴 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한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싶고. 하지만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건데.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외로워하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한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그날부터 조금 더 당당해졌어요. 한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도 보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했어요. 처음엔 시선을 의식했지만 차츰 개의치 않게 됐죠. 어느 날은 정말 용기를 내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외롭지 않게 서로 챙겨주는 사이야. 딸 미영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아버지 기일도 안 지났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큰아들 경수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자주 와서 엄마랑 시간을 보내줄 수 있어? 각자 바쁜 일이 있는 거 다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나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미영이가 그래도 재혼은 안 되죠?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서 글쎄 모르겠다. 지금은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거야. 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도 처음엔 자식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세요. 특히 아드님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송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셨다더라고요.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혼자 남겨지면 너무 외로울 테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거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살아생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 매언저 가면 너무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의지하며 살라. 고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함께 늙어갈 거야.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한 할아버지를 정식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요일에 집으로 초대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할아버지를 소개했죠. 이분이 한재우 할아버지셔. 나랑 댄스 교실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
한 할아버지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워낙 신사분이시고 예의가 바르셔서 자식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주들이 한 할아버지를 금세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 손주를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이가 엄마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할아버지와 저는 각자 집을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죠. 때로는 제가 반찬을 해서 가져가고 때로는 한 할아버지가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오세요. 가장 좋은 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하는 당일치기 여행에도 함께 참여하고 가끔은 둘이서만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남이섬에 갔는데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저도 그분 사진을 찍어드렸죠.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함께 문화센터 강의도 들어요. 서예 수업을 같이 듣는데 한 할아버지는 글씨를 정말 잘 쓰세요. 저는 서툴지만 그분이 옆에서 손을 잡고 가르쳐 주시면 왠지 금세 느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내심에 항상 감동해요. 건강 관리도 함께 해요. 아침에 만나서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 약 먹는 시간도 챙겨드려요. 한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고 저는 관절약을 먹는데 서로 잊지 않게 확인해 드리죠. 이런 소소한 배려가 정말 고맙더라고요. 가끔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되고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가끔은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신데 저는 좀 덜렁대는 편이거든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한 할아버지는 시간표까지 다 만드시는데 저는 그냥 가서 보면 되지 라고 해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잠깐만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까 더 배울 게 많고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남편과는 너무 오래 살아서 다 아는 사이였는데 한 할아버지와는 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요. 어느 날은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가 제일 보람 있었어요.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기쁜 표정을 보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일,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들, 젊었을 때의 꿈들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한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 정말 위로가 돼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처음엔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 좋다. 부럽다는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경로당 사람들도 순덕이네 부부라고 농담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보고 용기를 얻으신다고 해요. 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한 할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나오고요. 어제는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꽃을 사다 주셨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하시면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에요.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한 할아버지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고 따뜻한 차도 끓여 주셨어요.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가 아프니까 제 마음도 아파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 관계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정말 서로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한 할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을 즐기면 되죠. 라고 하시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 기일에 성묘를 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함께 가도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할 것 같았는데 정말 정중하게 저를 올리시고 할머니를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걸. 그리고 남편도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잘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명절 때도 한 할아버지를 함께 초대하고 가족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세요. 손주들은 두 번째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좋아해요. 특히 경수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서 저도 기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미영이도 엄마 덕분에 저도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요. 나중에 저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한 할아버지가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기는 아쉬웠거든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댄스도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해요. 지역 어르신 댄스 대회에도 참가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상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무대에 서는 게 의미 있죠? 라고 하시는 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면 저도 정말 공감해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혼자 응급실에 실려가며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건가?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이제는 아파도 걱정해줄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라요. 격정적이거나 뜨겁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깊은 애정이 있어요. 오히려 더 진실하고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모르는 외로움과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와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댄스 교실에서 만났을 때의 어색함부터 지금의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까지.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외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겨낸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할아버지와 뭘 하고 놀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처럼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는 감사함으로 잠들 수 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지내봤던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할아버지와 저의 이야기를 들은 경로당 사람들 중에서도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면 분명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실제로 경로당에서 저희를 보고 용기를 낸 김말순 할머니도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도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고 열려 있느냐는 거죠. 저도 70세가 넘었지만 한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20대처럼 설레고 기뻐요. 물론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르죠. 격정적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가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고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해 해요. 한 할아버지가 가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겨울처럼 춥고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할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외로워하시는 분들께도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외롭게 지낼 필요도 없고요.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면 분명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혼자 계신 분들께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제 끝이구나 했었는데 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세든 80세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외로움을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용기를 내세요. 분명 저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가족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결국은 받아들여 줄 거예요. 한 할아버지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예정이에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외로워하고 계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70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